네, 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뉴스가 이렇게 또 있는데,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가지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이렇게 이 무찌르기 위해 가지고 이 하마스 밀리터리 치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치프를 잡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렸다고 합니다. 가자 지구에다가 이렇게 또 공습을 때리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70여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사망 사건들은 계속 더욱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전쟁이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러면서 이 미국 측에서는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 휴전안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휴전안을 보내게 되면서 이제 좀 됐죠. 한 달 전쯤 이렇게 또 됐는데 계속해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조율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 2주 전쯤인가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아마도 조만간 완벽한 휴전은 아니고 한 몇 주 정도 이제 휴전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그 휴전안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가 우리의 조건에 계속 맞지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휴전안을 계속 좀 미루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내야 하는데, 야, 이 전쟁은 절대 끝낼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 있지 않습니까? 이 네타냐후가 이 전쟁을 이제 끝까지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네타냐후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잡음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네타냐후가 좀 이제 오랫동안 이 정치 생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좀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네타냐후 좀 이제 내려와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뭐 시위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키면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국가가 이제 비상사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을 가진 사람이 더욱더 힘을, 이 파워를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 전쟁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최대한 오래 끌면은 끌수록 이제 자신의 정권이 파워를 더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안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이 트럼프랑 이 대선 토론회를 한 뒤로부터 엄청난 이 압박에 이렇게 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는 엊그저께인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나토 서밋 이후에 단독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회견도 좀 많이 나뉘었죠. 뭐 잘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못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유세 활동을 이 미시건 디트로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미시건 디트로이트에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이번에는 아무런 막힘 없이 굉장히 연설을 이렇게 또 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유세 활동에 이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막 그랬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 계속하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작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부터 좀 이제 말실수 같은 게 잦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대외적으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이제 적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뉴스 컨퍼런스나 이런 거 하는 게
가장 적은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도 알거든요. 말실수를 이제 자주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대외적으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이제 꺼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이 말을 좀 못한다고 하면은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연습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이제 입으로 좀 많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작에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하는 거, 좀 이제 연습도 더 많이 하고, 이 말실수 같은 게 좀 많았다고 하면은 이제 말실수 같은 걸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거를 더 많이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소잃고 외양간을 지금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바이든 대통령은 어려운 길을 계속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이 유세 활동에서는 아무런 막힘 없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막 힘차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는 하네요. 그러면서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나토 서밋이 있은 뒤에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단독을 했거든요. 단독을 하게 되면서 아무런 뭐 준비된 노트도 없이 나와가지고 이 기자들이랑 이렇게 1시간 동안 질문을 주고 받았거든요. 질문을 주고 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 컨퍼런스, 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400만 명이나 이렇게 또 봤다고 하는데, 이 수는 이 오스카상 시상식 있지 않습니까? 그 시상식을 본 사람들보다 이 기자회견을 더 본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느 연령층에서 굉장히 많이 받느냐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거의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50대 이후로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받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런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이 뉴스 기자회견을 관심 있게 봤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뉴스 컨퍼런스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커다란 이런 뭐 헤드라인 같은 거는 만들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가지고 말 실수가 굉장히 커다란 것은 없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을 그 당시에 굉장히 클리어하게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관념을 잘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 기자회견이 성공적이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런 뉴스도 나오는 반면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반대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번 대선 후보 빨리 좀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또 하차를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잠재우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면서 좀 이제 말실수가 있었거든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얘기를 해야 할 때 푸틴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 이 부통령을 얘기를 해야 할 때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말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나토 이 정상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한 리더들이 좀 이제 감싸주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좀 차가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봐라. 너무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 이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헷갈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 치매 아니느냐. 이거 이 머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제 뉴스에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이제 나토 그 정상들이 많이 이렇게 또 오게 되면서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좀 이제 눈여겨봤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지금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랑 이 대선 토론회 이후로 나쁜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 뉴스 컨퍼런스에서 나는 끝까지 가겠소 라고 또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번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가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꼭 이기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여론은 좋지는 않죠. 여론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은 정신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을 하겠다. 나도 테스트를 받을 테니까 바이든 대통령 너도 같이 테스트를 받자. 이 정신 건강에 대해 가지고 코그니티브 테스트, 이 인지력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번 테스트 좀 받자.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트럼프는 또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트럼프, 진짜 이 국민학생처럼, 이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 공격이, 진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인들이 지금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정신건강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이 치명타를 이렇게 또 입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와중에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장애물들이 지금 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이 메타에서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좀 리스트릭션을 이렇게 또 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가짜 뉴스들, 음모론들을 너무나 이렇게 또 퍼뜨린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이 메타의 가이드라인에 맞지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계정을 다 프리즈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선에 이렇게 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에서는 트럼프의 페이스북 계정이랑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계정 등, 이 모든 계정에 대해 가지고 언프리즈를 이렇게 또 했다. 모두 다 이렇게 또 풀어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랑 그리고 인스타그램이에요. 아무래도 뭐 틱톡이 이렇게 또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트럼프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온다. 그리고 막 음모론 같은 거 이렇게 또 써낸다. 야, 그러면은 트럼프 쪽으로 또 더 많이 이렇게 또 쏠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메타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이 동등할 필요가 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동등하게 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얼었었던 이 계정을 이렇게 또 풀어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랑 대선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히 처참히 졌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기세 등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메타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트럼프의 계정을 이렇게 또 풀어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이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메타는 이렇게 트럼프의 계정을 이렇게 또 풀어주게 되면서 이제 아마 조만간 트럼프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또 다시 와가지고 엄청나게 또 이 음모론 같은 거, 이 가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또 퍼뜨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와, 이 트럼프는 지금 뭐 살판 났습니다.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어느 정도 커다란 사이즈able, 엄청나게 좀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가 이제 기뻐할 만한 그런 정치 자금을 이렇게 또 기부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 사퇴를 하라라는 그런 이제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큰 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지지를 해주는 이런 이제 큰 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로 계속 올라와 있는다고 하면은 우리 여기에 민주당에다가 더 이상 정치자금 후원을 해주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와,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다가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커다란 이 정치 자금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줬다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네,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네, 지금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예, 이 테크 기업들이, 예, 이 트럼프 앞에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대선에는 나는 그 누구에게도 관여를 하지 않겠다. 네, 그 누구에게도, 네, 뭐 기부 같은 거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기세 등등하게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설도 네, 지금 있고 네, 지금 뭐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줄을 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어제는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스페이스 X의 팔콘 9 있지 않습니까? 예,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예, 이 우주선을 이렇게 또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우주 로켓을 이렇게 또 쏘아 올리고 있으면서 300번 연속 단 한 번도 네, 고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고장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제 네, 이 팔콘 9 로켓이 스타링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이 스페이스 X에서 하고 있는 이 스타링크에 네, 조그만 인공위성들을 이렇게 또 쏘아 올리게 되면서 네,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문제가 있게 되면서 이 팔콘 9 로켓이 어제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폭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한테 정치 자금을 지원을 해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예, 그날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예, 요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앞날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아니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이 정치 자금을 주자마자 이 팔콘 9 이 로켓이 300번이나 사고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네, 300번이나 사고가 없었다가 이렇게 사고가 지금 막 났다고 하니까 요거 미래를 암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 이 의심도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 스타링크의 그 조그만 이 세텔라이트는 예,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 뿌려지기는 뿌려졌다고 합니다. 네, 뿌려지기는 뿌려졌는데 예, 다른 올빗에 이렇게 네, 뿌려졌다고 하네요. 네, 원래 목표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이 팔콘 로켓은 네, 300번 만에 드디어 이렇게 네,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네, 일론 머스크 네, 어떻게 잘 될런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미국의 주식 시장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미국 주식 시장 네, 굉장히 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특히 다우존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다우존스는 또 4만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서 또다시 이제 역대 최고치를 잠깐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면서 4만 포인트를 또다시 이렇게 또 넘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CPI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물가 지수가 3%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전달에 비해 가지고 한 0.3%가 내려간 거라고 하거든요. 3.3%에서 이제 3%로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고용시장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에서는 이 미국의 침체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는 아마도 조만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PI 지수 내려간 것에 대해 가지고 이 하루 건너뛰고 이렇게 또 반응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아마도 이제 조만간 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다우존스 어마무시가 이렇게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이 주식이 좀 굉장히 잘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기차가 올해 들어가지고 좀 이제 별로 안 좋지 않았습니까?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조금 더 이제 괜찮은 그런 이 실적을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좀 잘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전기자동차 전반적으로 다 많이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리비아는 8%
30%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급등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투자은행이 리비안의 목표가를 이렇게 또 올려줬다고 하네요. 리비안은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하고, 그리고 이 루시드 있지 않습니까? 루시드 자동차도 어제는 25%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루시드 이 자동차 회사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국부 펀드라 좀 이제 잘 지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루시드는 계속해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이 돈을 이제 빵빵하게 잘 지원을 받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제는 25%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잘 오르다 보니까 테슬라도 어제는 이렇게 한 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이제 모델 3 있지 않습니까? 모델 3이 리어 휠 드라이브, 가장 싼 모델이 한 38,000달러인가 그랬는데, 그 모델 버전에 이제 롱 레인지 버전, 배터리가 좀 더 큰 거 들어간 거가 이제 새롭게 트림으로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싼 버전의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사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이 레인지가 또 이렇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인지를 이렇게 또 늘려준다고 하면은 또 이 테슬라 또 잘 팔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지금 이렇게 또 트림 같은 것도 이렇게 또 늘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또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테슬라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올랐다고는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또 이제 안타까운 이런 소식도 이렇게 또 들려오고 있는데, 이 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가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섬이잖아요. 그러면서 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이 하와이 섬을 이렇게 또 둘러보는 이 여행 상품이, 헬리콥터 여행 상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리콥터가 이 하와이에서 이렇게 또 이 여행을 이렇게 또 하다가 추락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탑승자 아마도 이제 여행객들이겠죠. 여행객 2명이 실종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운전을 하고 있었던 이 헬기를 몰고 있었던 사람은 이 하와이 현지인 파일럿이라고 이렇게 또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명은 이 미국 본토에서 이제 넘어간 여행객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3명 모두 다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야, 이 하와이는 이렇게 또 여행을 가기에는 좀 비싼 그런 데거든요. 비싼 돈을 들이고 이렇게 여행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좀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가더라도 이런 좀 위험한 것 같은 이런 관광 상품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이 영 어덜트, 이제 갓 컬리지를 졸업을 한, 대학교를 막 졸업을 하고 지금 사회생활로 이제 막 접어든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 어덜트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비중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캥거루족이라고도 하죠. 캥거루족이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한 2013년도에는 한 30% 정도가 됐다고 하네요. 이 미국의 영 어덜트 막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로 이렇게 막 접어들면서 부모님과 계속 사는 그런 비중이 한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2023년도를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60%로 늘었다고 합니다. 대략 한 2배로 이렇게 또 늘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은 뒤로 또 굉장히 좀 어려워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이제 젊은 층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취업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좀 어렵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돈도 잘 못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모님들 밑에서 더 오래 이렇게 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일본은 원래 그랬죠. 일본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일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중년 캥거루족이 있다고 해요. 3, 4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랑 계속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뭐 계속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살기에는 지출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집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은 이 집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집 사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네, 진짜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이에야 집을 살 수 없을 정도가 이렇게 또 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부모님들이랑 좀 더 오래 이렇게 또 사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가져와 봤는데, 이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좀 이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그래도 이 밀레이가 있은 뒤로는 이제 매달 이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매달 인플레이션은 한 자릿수로 이렇게 또 내려오기는 내려왔다고는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270%가 된다고 합니다. 270%이면서 저번 달이랑 비교를 해서는 한 4점 몇 %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르헨티나는 지금 이 환율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개박살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 환율은 1달러당 900페소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암시장 있지 않습니까? 암시장에서 바뀌는 이 달러의 페소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달러당 1,500페소가 된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 페소는 계속해가지고 초박살이 나고 있다고 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늦춰지기는 늦춰졌지만 아직도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야, 이 아르헨티나는 밀레이가 오더라도 계속 나아질 그런 기미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